나눠준 프린트가 이제 덧셈 정리하고 여사건인데요. 덧셈 정리는 사실 크게 별거 없어요. 덧셈 정리는 요 얘기예요.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A 사건의 확률이 일어나고 B 사건의 확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집합의 사건이 되죠. 왜냐면 집합을 그려보면 확률은 집합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확률을 구하다 보면 A랑 B랑 더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도 셌어요, 이 사건. 그렇죠? B 사건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사건도 세져요. 그럼 여기는 몇 번 세졌냐면 2번 세진 거지, 그치?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사실 이게 이제 곱사건이 되는데 이게 곱셈 정리가 될 건데 곱셈 정리는 되게 신기하죠. 그냥 여기서는 알고 있는데 곱셈 정리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르게 구해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여기서는 구할 수 있어서 그냥 구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구할 수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올 곱셈 정리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겠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한 번, 2번 더해졌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빼셔야 됩니다. 뭐 예시를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가 되죠. 주사위를 던지는데 A라는 사건을 3의 배수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을 짝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3의 배수가 일어나거나 짝수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는 세보면 3하고 6이에요.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세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2, 4, 6 세 가지니까 6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러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야? 3의 배수가 나와도 되고 짝수가 나와도 돼. 그럼 세봐. 그러면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5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뭐가 문제야? 6분의 2를 셀 때 6이 나오는 경우를 셌고 6분의 3을 할 때도 6이 나오는 경우를 센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지금 세진 거야? A와 B의 교집합이 6이 나오는 거. 6은 3의 배수의 합도 세워졌고 짝수일 때도 세워졌어. 근데 우린 보통 이럴 때 사건을 한 번만 세는 거예요. 알겠어요? 넣어도 되고 넣어도 돼. 그럼 6은 한 번만 세져야 돼. 근데 여기서도 세졌고 여기서도 세졌으니까 몇 번 세진 거죠? 2번 세진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즉 곱사건의 확률인데 어쨌든 6분의 2를 빼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실제로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2, 3, 4, 6이 나와서 6분의 4가 되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6분의 4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얘기.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럼 좀 찾아봐. 그럼 이게 만약에 공집합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요?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기억하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배반 사건이면 그냥 A와 B의 합집합, 즉 덧셈 정리에 의하면 A 사건 더하고 B 사건 더해. 이걸로 끝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여기가 0이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알았어요? 가요. 볼까요? 문제들 한번 보면 뭐 이런 문제도 그냥 쉽게 풀 수는 있겠죠. 절대로 표본 공간이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공집합이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무조건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0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면 1이죠. 모든 사건은 항상 요거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A라는 사건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S라는 사건의 확률은 항상 1이니까 1이죠. 자,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사건의 확률 두 가지의 합은 1보다 작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의 확률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보다 큰 확률이야. 2보다. 그러니까 2, 3, 4, 5, 6 이렇게. 2, 3, 4, 5, 6 이렇게 5가지가 있고 B라는 사건의 확률을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그래서 1, 2, 3, 4, 5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은 1만 안 일어나는 거니까 6분의 5고 얘가 일어날 확률도 6만 안 일어나면 되니까 6분의 5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6분의 1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를 당연히 넘어가죠. 얘를 당연히. 근데 물론 합집합의 확률은 이거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4개가 빠져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의 확률이었으면 1보다 작거나 같죠. 알겠어요? 근데 합집합의 사건이 아니라면 그건 꼭 이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야? 배반 사건은 이게 배반 사건이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디귿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요.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성립해요. 알겠어요? 여기 써놔야 돼요. 배반 사건일 경우는 성립해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작거나 같을 수밖에. 근데 배반 사건이 아니면 2를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2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2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또 2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2를 넘어갈 수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기 때문에 빼주기 전에 요거 두 개는 2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 빼주고 나면 2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0인 배반 사건은 2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죠. 다음 문제 볼까요? 그냥 사건으로 볼까요? 자, 빨간 공이 10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P,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Q라고 합시다. 그럼 문제가 뭐 이러냐? 문제를 정말 잘못 만들었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빨간 공만 10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는 무슨 공이 있어? 빨간 공만 10개 있어요. 오케이? 빨간 공 10개 있어. 그럼 파란 공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얘 0이라는 얘기예요. 빨간 공은 어떻게 나와요? 뽑으면 무조건 빨간 공 나오죠?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합이 1이죠. 맞아요? 그런 류의 문제예요. 또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빨간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n개가 있는데 파란 공이 몇 개가 있고 빨간 공은 10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전체가 n개가 있고. 그러면 얘는 n 더하기 10분의 얘가 만약에 전체가 n개라 그러면 뭐 n 얘는 10이고 얘는 n 빼기 10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그러니까 빨간 파란 공이 나오는 확률은 n개 전체 n개에서 n 빼기 10이고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n개에서 10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뽑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확률을. 그지? 근데 생각해봐. 빨간 공하고 파란 공밖에 없어. 그럼 뽑으면 무조건 빨간 공 아니면 파란 공 나오겠죠?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 풀 것도 없이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죠. 만약에 이런 문제라. 근데 여기는 지금 빨간 공만 10개가 들어있는 문제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빨간 공이 10개, 파란 공이 n-10개 전체 공이 그러니까 빨간 공하고 파란 공밖에 없다면 이 문제는 푸나마나 1입니다. 알았죠? 이런 느낌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확률을 조금 쉽게 만들어줘요. 알겠어요? 이번에는 주사위 문제인데 주사위에 되게 웃기는 게 나왔죠. 주사위가 1, 2, 3, 4, 5, 6이 이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 1, 3, 5, 7, 9, 11이 적혀있대요.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구하래요. 아니 뭐 6의 배수가 나올 수는 없죠. 홀수니까. 24의 약수 중엔 1이 있어서 뭐 나오겠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도 일어날 수 없죠. 그죠? 10의 약수도 1이 있어서 뭐 나올 수 있죠. 그죠? 5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냥 말장난 같은 약간 문제네요. 요건 그냥 수식 갖고 하는 거예요. 두 사건이 이럴 때 합은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은 요거와 요걸 빼주면 돼요. 9분의 2에서 9분의 2를 9분의 7에서 9분의 2 빼면 9분의 5죠. 뭐 그죠?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수식에 대한 문제. 요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끝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P. 요거는 집합을 조금 알아야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니까 A 이거 B 빼기 A죠. 그러니까 A 빼기 B가 요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558번에는 요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알았어요? 558번에는 이런 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배웠던 집합의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뭐 물론 이제 그려서 할 수는 있죠. 근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A에서 B를 뺀 거죠. 근데 A에서 B를 빼는데 뺀다는 건 뭐야? 이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치? 교집합 부분을 집합에서는 이 뒤를 빼는 게 아니에요. 요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배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A 따로 B 이게 없어요. 아예 이렇게 교집합이 없어요. 그럼 빼면 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A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붙다지. 그럼 얘는 지금 보면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쓸 수 있으니까 P B 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P B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B 확률은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답이. 알겠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푸시면 돼요.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알았죠? 이게 일반 사건이고 이게 배반 사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덧셈 정리를 좀 풀어보시고요. 배반 사건은 그렇습니다. 뭐 사실 내용은 다 그게 거기서 거기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여사건의 확률에서 여러분 이건 뭐 특강에서도 할까 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나와버렸으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거에서 드모르간 법칙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어요? 드모르간 법칙은 이런 거죠. A와 B의 합집합에서 여집합은 이런 거. 요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죠. 그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배분돼. 요것도 뒤집어져요. 교집합이 됩니다. 이런 거. 이걸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적어도 드모르간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여기 이렇게 됩니다는 알고 있으면 좋죠.
그쵸? 알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야? P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 저걸 다시 쓰면 교집합 이렇게 이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A의 합집합과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의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생각해 봐서 경우가 적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경우가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경우가 적은 쪽으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 A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A의 여집합. 알겠어요? 그럼 이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체 확률을 1이라고 놓으면 1에서 요만큼 확률을 빼는 거죠. A의 확률을 빼면 되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이건 느낌이 오죠? 그죠? 요거는 원래는 전체 집합에서 A의 집합을 빼면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A의 여집합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이제 집합적 기호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느낌이 오잖아. 아, 요거 바깥쪽 거 하려면 안에 거 빼면 되지. 맞아? 그러면 바깥쪽이랑 빼면 바깥쪽 거, 즉 여집합의 경우의 수는 확률은 항상 안에 걸 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거랑 같다는 뜻이야. 그럼 바깥의 경우의 수를 세봐. 경우의 수를 세봤더니 한 3가지만 생각하면 돼. 근데 안에 A의 경우를 생각했더니 6가지는 생각해야 돼. 그럼 경우가 누가 더 많아? A가 많지, 그지? 그럼 A를 생각해가지고 6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계산한 다음에 1에서 빼는 것보다는 그냥 3가지 생각해서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를 누가 더 많이, 누가 적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대부분 다 여사건을 하는 게 경우가 훨씬 적게 풀려요. 대부분의 문제는. 알겠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경우 요 경우, 그러니까 여사건의 경우, 요 사건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훨씬 적어.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걸 구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다. 알겠어요? 꼭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선생님 수업은 그렇고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만 들이있다 있을 뿐. 이건 개념 내용이죠. 요건 집합 문제예요. 집합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가만히 보면 결국 집합 문제라서 원소를 여러분이 임의로 놓을 수도 있어요. 전체 개수를 요 분모의 공배수 같은 걸 놓으면 좋아요. 60개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니까 20개 이렇게. 알겠어요? 공배수로 놓으면 좀 편해요. 요게 60이 되려면 12개, B의 개수는 24개. 요거 60이 되려면 여기 몇 개가 돼서 20개 몇 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알았죠?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제 교집합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 원래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가 PA 더하기 PB에서 PA 교집합 B를 뺀 게 그게 PA 합집합 B래요. 이게 우리가 덧셈 정리해서 배운 거잖아. 그치? 맞아? 여기 식을 다 알려줬어. 너는 3분의 1이고 너는 5분의 2고 더하고 빼고 너는 몰라. 너는 x라고 넣고 너가 그러면 12분의 7이 돼. 그럼 너를 구하면 너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1에서 x를 빼면 이게 나와. 해볼까요? 5, 3, 15? 15에 5, 1은 5 3이 6 하니까 15분의 11 이렇게 되죠. 이거 빼기 12분의 7을 하면 x가 돼요. 그러면 이게 60 그럼 4 곱해야 되니까 44에서 60이니까 4, 7, 28 60분의
60이 아니 28이 아니죠. 미안해요. 60이 되려면 5를 곱해야 되니까 5, 7이 35예요. 30. 60에 9 이렇게 나와요. 3으로 나누면 여기가 3 되고 여기가 3으로 나누면 20분의 3이에요. 따라서 1에서 20분의 3을 빼면 20분의 17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냥 수식 집어넣고 푸시면 돼요. 계산은.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전체 집합 놓고 이렇게 놓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집합으로 푼다 그랬잖아. 확률을 3, 5, 10이니까 한 60개. 그냥 너 60개라고 그냥 해보자. 60개. 알겠어요? 그럼 이게 60이 되면 20이 되는 거니까 너 A는 20개야. 이렇게. B는 60이 되면 12를 곱해야 되죠? 5, 20 맞죠? 그럼 12 곱하면 24개야. 그렇죠? 여기 5개 곱하면 60이 되면 5가 돼요. 3, 5, 35 이렇게 돼요. 7, 5, 30. 35가 돼야 돼. 얘가 35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20개, 얘가 24개니까 44개인데 35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9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가 9개예요. 9개. 그러면 9개 빼면 60개에서 9개 빼면 나머지 어디야? 51개죠? 그래서 51개예요. 그냥 바깥에 게 요거 바깥에가 51개야. 다 합치면. 따라서 이건 그냥 51개. 그럼 60분의 51이죠. 알겠어요? 그럼 3으로 나누면 20이고 3으로 나누면 17이죠. 그래서 20분의 17.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든 똑같은 풀이에요. 사실은. 개수로 따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여사건이죠. 여사건. 여사건은 그냥 1에서 빼줍니다. 어때요? 알겠어요? 여기 단어는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건데 지금 여기다 좀 잠깐 해봅시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 뭐냐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야. 알았죠? 조건부 확률은 사실 이제 경우가 좀 달라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건은 B가 올 확률이에요. 예를 B가 온다. 언제? 내일. 알았죠? 그럼 B는 소풍을 간다. 뭐 이런 거야. 놀러 간다. 친구랑 놀러 간다. 영화 보러 간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확률이 10분의 뭐 7이야. 친구랑 꼭 가기로 했어. B가 올 확률은 20분의 뭐 2분의 1? 3분의 1이에요. 알겠죠? 이런 거.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치?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B가 왔을 때 친구랑 내일 B가 왔을 때 내일 친구랑 영화 볼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조건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의 확률 이렇게 물어봐. 알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와 같아요.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B가 올 확률이 있고 어떤 사건에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는 사건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B가 와버렸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 사실은 미래 일인데 뭐처럼 생각하는 거냐면 과거처럼 생각하는 거야. 일이 터졌어. 이렇게. 그럼 이게 터지지 않는 사건은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영화 볼 사건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좀 어렵긴 한데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A가 일어났을 때 이걸 봐라 그래요. 이게 일어난 사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여기는 일어날 사건.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요.
B가 왔을 때 영합으로 갈 확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우는 두 가지야.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가는 거야. 그걸 지금 배우는 거야. 조건부 확률은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를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알았죠? 그럴 때 영향을 받으면 그건 종속 사건이라 그러고 영향을 안 받으면 독립 사건이라 그러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은 내일 수요일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수업에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독립이죠. 수업을 듣는 것만큼은 열심히니까 그건 전혀 여러분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수요일날 날씨가 여러분한테 수업에 듣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럼 독립이죠. 근데 갑자기 수요일날 눈이 왔는데 진짜 올 정도 폭설이 와서 못 올 정도가 되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냥 눈이 조금 왔어요. 근데 기분이 꿀꿀해지면서 가기가 싫어졌어. 그럼 영향을 끼친 거지. 그런 걸 종속 사건이라 그래요. 그걸 확률적으로 따져보겠다.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알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따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따진다는 건 일단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는 건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비가 와서 학원을 안 가려고 하고 싶어졌어.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건 평상시에도 계속 그 마음이 똑같아요. 내일은 그랬다가 다음 주는 안 그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수학적으로 따지기 좀 어려운 대상이에요. 항상 일관적으로 똑같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연구하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런 거 갖다가 할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끝나요. 조건부 확률이 마지막 확률에 그냥 하는 거야.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 그냥 경우의 수 배운 걸 확률이 뭔지 알려줄 테니까 풀어봐. 그러니까 앞에가 진짜 중요해요. 앞에 정말 확률 열심히 풀어보면 경우의 수도 늘고 확률도 늘어요. 알겠어요? 그러고 나야 조건부 확률을 하고 그냥 이거 개념만 이해한 다음에 쑥 넘어가면 이제 확률이 끝나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통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다가가고 있어요. 통계는 수업이 좀 많다. 알았어요? 통계는 수업이 좀 많아요. 통계는 이렇게 수업해서는 안 돼요. 통계는 정말 열심히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는 쉽다. 그렇지만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앞에가 선생님이 지금 사실 조금 미안하긴 한데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선생님이 더 이상 수업해줄 내용은 없어요. 그냥 풀어줄 문제만 있어요. 정말 이게 다예요. 열심히 풀어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을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통계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통계는 기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평균도 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법도 배워야 돼. 분산도 구하는 법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분포라는 게 무엇인지도 배워야 돼. 그래프도 구해야 돼. 그래프에서 나오는 영역도 구해야 돼. 거기서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많이 배우긴 하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확률 이쪽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까다로워요. 경우의 수 특히 어렵지. 알았죠? 그러니까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감이 잡힐 때까지 하면 금방 늘어요. 정말 선생님이 거짓말 안 치고 여기 문제집 한 것만 정말 열심히 풀면 실력이 훅 는다니까. 훅 늘어요. 알겠어요? 나 아무리 나 선생님 저 확률 경우의 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 근데 그 문제집 한 거 열심히 풀면 다 늘어. 내가 보기에 문제집 한 거 열심히 풀었는데도 전 실력이 안 늘었어요. 그런 학생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안에서 안 느는 학생들은 꽤 많더라고요. 다 해보세요. 정말 이제부터는 내용이 좀 어렵고 문제는 쉬운 파트만 남아가고 있어요. 통계 파트가 사실은 어려운 파트긴 한데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쉬워요.